안녕하세요 모든 친구 여러분.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같은 구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어디로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말까지 횡보가 계속된다면 이는 사실 좀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이 구역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는 100이 0 아래로 눌러주거나 아니면 바로 120, 0, 130, 0 근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달 차트 구조가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취할 액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를 열고 바닥을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단기 포장 측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스포츠는 있었으니 이제 하나만 남았죠. 처음에는 두 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섞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내 편입니다. 그의 친구인 마이클 젤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집단으로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금 유입이나 비트코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수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액션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독일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만약 독일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약 23억 달러, 2.3 빌리언의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당 구역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57, 0달러 선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XM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브로커로 FSC, DFSA 등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분들께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이야기를 이어갈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디스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각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포터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셨습니다. 지금은 주간 업데이트 영상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 웨이브 3 쪽에서는 자산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50개 자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플래시 쪽에서는 현재 2개가 운영 중입니다. 트윈더 고스트도 오픈되어 있고 패키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궁금한 점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긴 위에서는 신입분들을 위한 기초 교육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마인드셋, 자금 관리, 마켓, 사이클, 기본적인 방법, 트레이딩 조건, 포지션 사이즈 조절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선물 트레이딩 방법까지 다룹니다. 또한 다소 고급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전략, 예를 들어 슬로우볼 전략이나 숏 포지션을 활용한 가치 고정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시장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알트코인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현재 106, 700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아 트레이딩을 했던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해징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방금 말이 잘못 나왔네요. 우리 스팟 포트폴리오에 해징 포지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렸던 포지션은 이미 아래쪽에서 청산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도 반등의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가 극에 달했다고 보긴 어렵고 아직 올코인, 알트코인 시장의 광기 모두에 진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춤프는 8% 상승했고 CLV는 6%, AV는 7%로 이번 라운드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펭구 쪽은 3% 올랐고 LDC는 4%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랭켄스타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는 70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50분이고요.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 있고 다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청산된 사람은 현재 8만 명이 넘고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청산되었습니다. 아직도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롱과 숏이 서로 근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이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박스권에서 계속 스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현재 업데이트된 수치는 13%입니다. 상승세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현재 바트와 기준으로 305입니다. 이는 차트 구조상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으로 꽤나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강하게 돌파해서 3인 4.5M까지 바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이고 또 다른 선택지는 우리가 이미 분석한 대로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정이 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매도 포지션 숏 쪽으로 다시 진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노우볼 전략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바트와 차트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조는 다우존스와 300만 바트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약 205 바트 부근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죠. 자,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넘어가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살펴보면 오늘 아침 업데이트 기준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근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로그 대기 매수량까지 합치면 600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상당히 큰 숫자로 간주됩니다. 이번에는 독일 측을 조금 강화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57이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면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팔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다가 수익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분이 다우존스 지수인 17만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약 23억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잠깐 반복해서 말해주세요. 버스에서 떨어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자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4%를 분배한다면 20%를 저축으로 따로 떼어두고 20%를 따로 떼어두는 거죠. 금저축의 일부 비트코인 저축과 같은 부분은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죠.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시장 실패를 다루는지 묻는다면 스트래티지 쪽에서는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소송도 당한 거죠.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형태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송은 스트래티지가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마치 속여서 비트코인 투자 쪽으로 자금을 모은 것 같다고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스트래티지 측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웹사이트에서요, 가끔은 다르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싸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법률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기다려보죠. 어때요?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차트 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구조가 이것이 마이크의 원가입니다라는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스포츠카의 가치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 마이크, 즉 면적은 약 100, 600입니다. 저는 자본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닫거나 뭔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의 HL 구간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소액 차익을 노리고 트레이딩했던 포지션은 이미 아래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이 생겼으니 다시 기회를 봐서 새로 진입할 타이밍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처럼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시 한번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펀딩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리조트 관련 업데이트도 곧 드릴게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조금 분석해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만약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이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9일, 아니 10일 정도 남았네요. 이번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11일 남았습니다. 11일.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마감한다면 혹은 약 110, 0 근처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는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한 번 발생했었죠. 이전에도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나서 급락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자마자 또 한 번 급락이 온다면 차트상에서 두 개의 캔들에서 연속으로 반전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캔들과 다음 캔들 이렇게 두 개죠. 이건 대략적인 예측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다이버전스가 확정된다면요. 주간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아마도 저항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만약 더 멀리 가지 못한다면 작은 캔들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가 혼합된 형태죠. 보이시죠? 다이버전스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꽤나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차트 쪽을 보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새로운 오더를 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한 구조대로 빠르게 조정이 오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빨리 발생하고 바로 조정이 온다면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만약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면 현재 큰 그림에서는 어떤 파동이 진행 중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전에는 횡보 사이드웨이 구간이었고 이제는 거의 확실하게 웨이브 4가 끝나고 웨이브 5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웨이브 5를 즐기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웨이브 5는 첫 번째 케이스로는 A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의 움직임이 큰 그림에서 엔딩 다이아고널 형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약간 튀는 듯이 한번 올라가는 모습과 비슷하죠. 345가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엔딩의 내부 구조는 3파, 즉 웨이브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B파로 조정이 오고 그리고 다시 3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ABC로 하락하는 구조가 됩니다. ABC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쐐기형 외지로 움직이고 그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서 스노우볼 숏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정석적인 전략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곧 끝나게 될 A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웨이브 사이 구조도 있습니다. 5파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바로 1파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케이스를 꽤 선호하는 편입니다. 즉 1파로 진입하고 여기서 횡보 사이드웨이 하다가 5파가 작게 마무리되는 구조죠. 어떤 분들은 5파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5파는 꼭 길거나 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아도 새로운 고점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BC로 조정이 오고 이 ABC가 끝나면 바로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파 구조가 됩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케이스처럼 여기서도 ABC가 나오죠. 이 부분도 ABC 구조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보면 ABC 조정이 더 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이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92 지점까지 내려왔죠. 하지만 웨이브 2의 경우에는 ABC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0.38 이 정도만 내려와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대략 5, 95 근처에서 바로 반등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웨이브 3 부분이 역시 메인 파동 오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파의 일부와 비슷합니다. 오케이. 아까 말한 이 5번 파동이 꽤 크고 길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입니다. 이 파동이 길고 크다면 이건 3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게 150병, 50병까지 쭉 치고 올라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DCA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스노우볼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커지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서 끝나는 경우라면 그리고 쇠경 패턴이 나온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이 구간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려왔다가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도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또 숏을 잡아도 안 내려가고 결국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안 내려가나 다시 롱으로 가야겠다라는 관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와 일치하냐면 바로 5월 말과도 일치합니다. 이번 달에 딱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모두에서 엔딩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 섞여서 220이라는 구조적 장벽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리스트 약세 전환로 가기 전에 바로 데이에서 N 그 그림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비파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며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타임프레임에서 모두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점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BC 파동의 조정이 일어나고 그 후 깊게 하락합니다. 이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뚫리고 대략 10만 정도가 무너진다면 실제로 우리가 잘만 본다면 아직도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두렵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금 관리를 해왔으니까요. 독일식으로 올인 아니면 아웃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머리 아픈 일이죠.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나눠서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자본이득을 얻고 새로운 고점을 갱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케이스는 바로 여기 40%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요 40%는 5월 말에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수익률이 13만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그럴 경우 차트가 확 치고 올라가고 RSI도 새로운 고점을 찍게 되거든요. 그건 정말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고점을 멋지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 12, 0, 14, 0, 12, 0 근처에서 머무른다면 그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트가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고 원래는 강세장 볼리시 케이스여야 할 게 오히려 깊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는 바로 이 50% 케이스입니다. 이건 5월이 끝나기 전에 조정이 한번 오고 이 구간 근처에서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스윙을 하면서 이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선호하고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서 박스권 사이드웨이로 움직이는 건데 이건 10%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죠. 트렌드라인 관점에서 보면 조정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오렌지색 조정이든 노란색 조정이든요. 노란색 조정은 좀 더 깊게 내려오는 거고 오렌지색은 그렇게 깊지 않은 조정이에요.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 뿌리시오로 봐야 합니다. 10만 2천, 10만 3천 이런 식으로 5월 말까지 그 근처에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NMC 관점에서 보면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이곳이 정말 중요한 타깃 지점이 됩니다. 이건 L 구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LMFC로 트레이딩하면 이 구간이 집 포지션이 걸린 곳이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형 스노우볼 안 해요? 스노우볼 안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 진입했는데 어디서 팔아야 할지 아시겠죠? 만약 여기서 판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익은 아주 조금밖에 못 챙기고 반면에 하방 위험은 꽤 많이 감수해야 하거든요. 굳이 내가 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아서 가치를 고정시키고 이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캐시플로우도 조금씩 얻는 거죠. 만약 트렌드가 이탈하면 그때는 그냥 길게 들고 가는 거고요. 대략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 75까지 올라왔으니 MC도 이 플랜대로 트레이딩하면 됩니다. 이제 금 쪽도 조금 살펴볼게요. 금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직 진입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해요. 금 포지션이 반등해서 이번에 다시 모아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이번에는 좀 비싼 가격에 롱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타이밍을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진입할 생각이에요. 더 위로 반등하길 기대하고 가격을 유리하게 협상해 보려는 거죠. 다음엔 위쪽에서 TP 이익 실현 노릴 거고요. 이게 금 전략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그땐 아래쪽에서 롱매수 포지션 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여 큰 흐름에서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행보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DCA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은 구간입니다. 가격이 조정되어 지지선에 닿으면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가격이 꽤 강하게 급등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시간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를 기다렸지만 이번엔 없었어요. 이번 구간엔 다이버전스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지만 상승세가 강하지 않을 수 있죠. 괜찮아요. 일단 진입하고 가격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진입하면 됩니다. 조정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타겟 포인트는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진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금쪽도 마찬가지예요. 더 지켜보며 위쪽에서 이익 실현 TP기에나 오더를 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계속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규칙방이 먼저 보일 텐데 안내 확인 후 각 방에서 공지나 정보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달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는 어떤가요? 아직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목이 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눌려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유 쪽을 보면 아직 구조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아직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쪽을 보면요. 다우존스에는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죠. 대략 0.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게 마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달러 구간에서 40 영이하로 떨어지는 식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42 이하로 내려가도 괜찮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건 미국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꽤 큰 폭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사실 저는 아직 매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종목들이 아직 비싸고 조정이 그다지 예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횡보 구간에 들어간 것 같지만 아직 강하게 횡보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하지도 않고요. 횡보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고 그때 수익이 좀 났었어요. 이미 그 포지션을 청산했고 이 가격대쯤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내려가서 3820.5 근처에서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 구간이 매매하기에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다면요. 사실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려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른 코인들, 예를 들어 OP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페 같은 코인들도요. OP는 국내에서 한 번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단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대한 안전한 구간을 찾으려고 하고 중요한 건 손절 스톱 러스를 크게 잡지 않는 거예요. 이 구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바퀴 돌며 지켜보고 있는데 터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차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페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진입 타이밍을 잡아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바로 포지션을 잡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대략 이 근처 이 구간에서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조가 무너지면 그냥 손실이 1% 정도로 끝나게 손절을 걸어둘 거예요. 하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크게 오르면 수익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디스코드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전체를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쪽을 보면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만 하다가 끝나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하게 상승 분리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한번 눌림이 오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후자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진입해서 스노우볼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구간이 더 넓어지고 방향을 잘 맞추면 캐시플로우도 더 챙길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다른 방식으로 활용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시리즈로 준비했으니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크립토커런시와 제너럴 마켓 관련 콘텐츠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